네, 매주 목요일 돈의 흐름을 읽는 시간이죠. 머니트렌드 코너. 오늘은 머니투데이 한형주 기자, 머니투데이 더벨 한형주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조용하게 말씀하세요? 네, 오늘 어떤 소식 들고 나오셨어요? 예, 원래는 제가 NS 쇼핑 IPO를 들고 나오려고 했던 이유가 네. 뭐 하나 아니었으면 이게 제일 큰 거일 것 같아서. 네. 근데 너무 큰 게 갑자기 나와가지고 주제를 바꿀 수밖에 없었습니다. 뭐로 바꾸셨나요? 삼성 SDS IPO인데요. 네, 예, 굉장히 급작스러웠죠? 예, 왜 이렇게 급하게 하는지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삼성에서는 원래부터 준비해왔던 게 이제 보이게 그렇게 보이는 거라고 하는데, 오늘 아침에는 보니까 이제 삼성전자에서 반도체 관련해서 또 권은 회장이 네. 사과도 하고 했던데, 네. 그 모든 게 다 좀 급박하게 돌아가는 느낌이긴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일부에서는 이제 이건희 회장의 건강 문제하고 또 좀 연결시키려는 그런 움직임도 있는 것 같고, 그렇게 보자면 우리가 자꾸 이 승계 얘기를 하는 게 또 좀 오너 일가 입장에서는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를 네.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삼성 SDS 상장이 이렇게 빨리 될 것이라고는 삼성 네네. SDS 쪽에서도 아직 그 생각을 못했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동안에 사실은 상장가, 공모가를 높이기 위해서 그동안에 네네. SDS 키우기를, 몸집 부풀리기를 계속 하고 있었는데 사실 좀 그렇게 많이 회사 측에서 생각했던 것보다 시기가 빨리 됨으로써 맞습니다. 공모가에 대한 고민도 조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네네. 오늘 자세하게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 삼성 SDS 상장 얘기가 나오면은 삼성생명 공모 때 얘기가 이렇게 그렇죠.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뭐 그때 공모가 얘기도 나올 수가 있고 뭐 네네네네. 상장 배경이나 뭐 이런 것들 나올 수 있는데 그때 상장 배경 어땠습니까? 사실 삼성 SDS가 주목받는 이유는 공모 규모가 조 단위일 걸로 예상되기 때문인데, 네. 2010년 이후에 처음으로 이제 조 단위 딜이 나오는 겁니다. 작년에 이제 제일 컸던 게 현대 로템인데 2배 이상 될 것 같거든요. 근데 공교롭게도 그 2010년에 조 단위 딜이 이제 한 5조 정도 됐던 삼성생명 IPO였습니다. 네. 당시 IPO의 배경으로 얘기됐던 게 이제 삼성 자동차의 네. 부실. 부실. 예. 네. 그 채권을 또 갚는 부분이 있었고, 또 하나가 그때도 이제 그 지배구조 개편이라는 문제가 계속 돼 있었는데, 이 네. 배경이 지금 삼성 SDS의 상장 배경으로도 여전히 거론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그러니까요. 삼성 계열사들이 어떤 상장을 한다 그러면 지배구조 개편 뭐 이런 네네. 것들 그 후계 구도와 항상 연관이 좀 지어져서 그렇죠. 얘기가 나오는 것 또 같습니다. 틀린 해석은 아닌 것 같고요. 네, 실질적으로 이건희 회장 자녀들의 어떤 지분 차익들, 뭐 상장했을 때 네네. 차익들이 굉장히 크다고 하죠. 네. 얼마 정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까? 사실 SDS를 기준으로 했을 때 SDS의 상장이 중요한 이유는 SDS가 이제 오너 일가들, 네. 그 3세 경영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이재용, 이서현, 또 이부진, 3남매의 지분을 모두 갖고 있어요. 이들이 모두 이제 삼성 SDS의 지분을 갖고 있다는 네. 점 때문이거든요. 많이 가지고 있죠. 맞습니다. 네. 이재용 부회장이 11.5% 정도 갖고 있나요? 네. 그리고 3.9%씩을 이제 나머지 2명이 갖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비상장 주식이 상장을 하게 되면 당연히 이제 가치 제고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네. 공모가를 산정하는 데 있어서 지금 이제 장외 주식으로 움직이고 있는 가격보다 훨씬 더 좀 밸류에이션이 업되는 경향이 있고요. 그런 상태에서 상장을 한다고 했을 때, 물론 구주 매출로 이들이 지금 지분을 턴다, 그거는 장담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털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그 자체로 갖고 있는다고 해도 또 상장 후 주가 상승에 따른 또 차익도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됐든 공모 자금은 또 상당히 또 네. 지금 한 두 당 한 2조, 2조 정도 얘기되고 있는데, 상당히 또 많이 몰릴 것으로 네. 지금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상장 배경에 대해서도 이제 삼성 SDS 측에서는 해외 글로벌, 네네. 네, 해외 사업에 박차를 가하겠다 이러한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달리 보는 시각들이 많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그 삼성 SDS 입장에서는 좀 글로벌 그 정보통신 서비스 기업으로 도약한다는 그 목표가 당연한 거지만, 네. 왜 지금 상장을 준비하느냐고 했을 때 사실 가업 승계와 또 지배구조 개편, 이 두 가지 요소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고요. 네. 사실 보다 큰 틀에서의 이제 지배구조 개편을 위한 노력은 작년부터 계속 이루어져 왔었습니다. 실제로 뭐 제일모직의 뭐 패션 사업 부문 매각이라든지 같은 맥락에서 삼성 에버랜드의 뭐 사업 조정이 있었고요. 또 삼성 SDS와 삼성 SNS의 합병, 이를 통해서 사실 이재용 부회장이 지분율을 늘린 것도 맞거든요. 그것도 이제 상장을 위한 포석이었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고, 또 네. 하나 최근에는 이제 금융계열사들 간의 어떤
지분 그렇죠. 정리가 일어나고 네네. 있습니다. 삼성생명이 삼성자산운용. 지분을 가져갔고 네. 또 삼성증권이 삼성선물 지분을 가져가면서 전반적으로 전 사업 부문의 지배 구조 또 지분 구조가 조금씩 좀 단순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까 네. 삼성 SDS는 그 큰 틀에서의 지배 구조 개편, 그룹 지배 구조 개편의 일환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결국은 뭐 이제 딱 대놓고 얘기를 안 해서 그런데 상속세 내는데 쓰겠다. 뭐 지분 물론이죠. 교환, 네, 지분 상속세율이 엄청나기 때문에요. 사실 상속이라는 의미가 이건희 회장이 지금 갖고 있는 삼성그룹 전체 계열사 지분 가치가 지금 한 12조 정도 돼요. 네. 근데 상속세율이 한 절반이라고 하면 한 절반가량을 6조 상속세로 원? 내야 되는 겁니다. 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삼성 SDS인 건데 삼성 SDS가 공모 규모가 뭐 1조에서 2조 5천억 정도라고 한다면 네. 이걸 통해서 당장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라든지 이 3세 일가들이 이제 뭐 충당할 수 있는 자금은 사실 얼마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같은 맥락 연결선상에서 내년 이후에 또 삼성그룹 계열사의 추가 상장 얘기도 나오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게 당장 얻을 수 있는 자금 조달은 그렇겠지만 이제 그 1년 후에 이제 네네네네. 그 이재용 일가들이 팔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1년 동안 굉장히 매출을 늘려서 주가를 띄울 수 있다. 뭐 네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맞습니다. 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실은 그 신주 모집에 대한 얘기가 실은 나오는 이유도 신주 모집을 안 하진 않을 거예요. 네. 왜냐하면 삼성 SDS 스스로 해외 사업 기반을 넓히기 위해서 상장하는 거다라고 밝혔을 때 그랬기 때문에 명분이 필요합니다. 이제 구주 매출과 신주 모집 방식의 상장은 큰 차이가 있는데 네. 구주 매출이라고 한다면은 지금 삼성 SDS의 최대 주주는 삼성전자잖아요. 개인 주주가 이제 이재용, 이선, 이부진인 거지 법인 주주들이 또 삼성물산과 삼성전기가 있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예상해 볼 수 있는 게 삼성물산과 전기는 이번 상장을 통해서 구주 매출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네. 또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또 묶어서 구주 매출을 같이 할 수도 있어요. 네. 근데 구주 매출을 하게 되면 그 자금이 삼성 SDS한테 가는 게 아니라 삼성물산이나 전기한테 가게 되는 거예요. 네. 지금 삼성물산은 지금 건설 부문 내에 있는데 건설 부문 내의 통합도 지금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삼성물산과 엔지니어링과 또 중공업 부문이면 삼성중공업 간의 통합 얘기도 나오고 있고 이것도 다 소요되는 자금이 있기 때문에 네. 삼성물산 입장에서는 지금 캐시가 필요한 입장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서 또 삼성 SDS의 상장을 우회적으로 활용한다는 해석도 나올 수가 네. 있는 거고 여튼 그 자금의 출처가 달라요. 네. 근데 신주 모집을 하게 되면 그 자금이 삼성 SDS한테로 가게 되기 네. 때문에 아무래도 신주 모집도 어느 정도는 꽤 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그 삼성 SDS 측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분위기가 굉장히 들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사장님이 직접 나서서 이제 들뜨지 마라, 네네. 차분해라, 뭐 이렇게 다독이는 이런 분위기라고 하는데요. 자사주 같은 것도 이제 받을 수 있는 기대감 같은 그렇죠. 것들이 우리 사주를 있으니까요. 받을 수 있을 네, 테고 네. 아마 삼성 SDS 직원들은 몰랐을 거예요. 경영진 빼고 왜냐면 이게 그룹에서 이제 컨트롤 타워라고 할 수 있는 미래전략실에서 추진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네. 때문에 지금은 뭐 TF팀 만들었다고 합니다만 아마 그 직전까지 직원들은 좀 몰랐다는 얘기를 저도 들었습니다. 네. 몰랐지만 어쨌든 굉장히 그룹 내에서 그 일감을 많이 네네네네. 붙여주기 때문에 언젠가 이 상장할 거라는 거는 그렇죠. 대충 예상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기는 굉장히 생각보다 좀 빨라졌다. 이거는 이건희 회장의 어떤 건강 악화와 연관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네네네.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관건은 공모 뭐 구조 뭐 이런 부분일 것 같습니다. 네네. 어떤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일단 공모 구조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삼성 SDS가 지난주 금요일 상장 계획을 공식적으로 밝힌 네. 뒤에 그날 오후에 바로 이제 RFP라 그래서 네. 입찰 제한 요청서를 이제 각 증권사한테 뿌렸습니다. 네, RFP, 네. Request for Proposal. 맞습니다. 그죠? 네. 그 RFP를 이제 발송을 했는데 발송 대상은 15곳이었고요. 국내외 증권사 합쳐서 15곳인데 국내에서는 이제 우투대우 한투, 신한금투, 현대, 하나대투, 미래까지 해서 7개인가요? 네. 나머지 8개를 이제 뭐 CT라든지 JP모건, 골드만삭스 등 네. 해서 총 15군데한테 이제 RFP를 발송을 했습니다. 네. 사실 RFP 내용을 보면 삼성 SDS가 어떤 구조를 원하는지를 좀 힌트를 볼 수가 있는데 그래요? 어떤 힌트를 볼 수 그 있나요? RFP에 이제 여러 가지 항목을 기재하게 돼 있어요. 근데 보면은 이제 이 RFP 사이는 구주 매출 시 공모 구조가 어떻게 했느냐라고 제안을 했더라고요. 그게 무슨 의미냐? 삼성 SDS가 상장 계획에 대해서 뭐 해외 사업 비중 늘린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구주 매출에 대해서 염두에 두고 있다는 뜻으로 저는 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구주 매출 시 공모 규모라고 제안을 하게끔 돼 네.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증권사들도 지금 공모 구조를 짜는 데 있어서 굉장히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나리오를 몇 개를 아마 제시할 거예요. 아마 내일 이제 제안서 제출이 마감인데 네. 내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할 때 여러 가지 공모 구조 시나리오를 제안을 할 겁니다. 네. 그 중에 하나가 그 구조 매출도 들어가 있는 거고 네. 또 공모 규모에 대한 내용도 들어가 있는데 사실 공모 규모에 대해서는 이제 과제로 이제 제시를 했어요. 너희들이 한번 알아서 좀 제안을 해봐라. 그렇기 때문에 이제 리서치 센터하고도 또 조율을 해가지고 이제 과연 구조 매출을 할 때 어디까지 팔 수 있을 것인가, 신주 모집을 한다면 지금 발행된 주식의 몇 프로 정도를 발행할 것인가 네.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빠르게 셈법을 굴리고 있는 거죠. 네. 현재 지금 장외에서 원래 한 15만 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던 것이 한 20만 원대, 20만 원에서 22만 원 네네네. 이 사이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공모가 어느 정도 예상하십니까? 실은 우리가 공모 규모를 산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일반 투자자들도 대충 유출해 볼 수가 있는 게 대부분이 이제 비교 가치 산정 네. 방식으로 평가를 하잖아요. PER만 알면 PER과 그 기업이 작년에 기록한 순이익만 알면 시가총액을 구할 수가 있는데 장외 주식은 사실 그때그때 주가 변동성이 좀 크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바로미터로 활용을 하겠지만 그걸 액면 그대로 공모가 산정에 활용하기는 좀 무리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사실 삼성생명도 장외가가 13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네네네네. 그때 공모가가 11만 원이었고요. 그 이후에 공모가를 터치한 적이 한 2번인가 3번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네. 실질적으로 지금 증권가에서는 SK CNC와 네네네. 이제 어떤 PER을 뭐 좀 동일 적용해서 한번 계산을 해보자. 뭐 그러면 적정 가치가 15만 원 정도 나온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리고 시총 10조 정도. 네. 그런데 삼성 SDS 측에서는 아니 어디 삼성과 SK를 비교를 하냐. 뭐 이런 네네네네. 얘기도 하고 있는 예, 것 예. 같습니다. 예. 그 마지막으로 그러면 조심스러운 얘기긴 한데요. 네네. 주관사 후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사실 이제 증권사들 입장에서는 좀 일단 리서치 기반이라든지 또 세일즈 기반이 좀 큰 증권사가 유리할 겁니다. 네. 실제로 그런 증권사들이 지금까지 이제 IPO 트랙 레코드라 해서 딜 주간 실적을 많이 쌓아왔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우투, 대우, 한투 정도가 굉장히 우투, 유리하게 대우, 한투. 보여지고 있고요. 네네. 한투는 이제 삼성생명 상장을 주관했기 때문에 유리하다는 얘기가 많이 네. 나오는데 모르겠습니다. 삼성그룹이 한 번 자기네 계열사를 상장 주관했다고 해서 또 시킬 것이냐 이건 모르는 거고요. 순수하게 트랙 레코드로만 봤을 때는 우투가 조금 더 유리한 상황이긴 합니다. 네. 또 외국계 중에서는 삼성그룹이 골드만삭스하고는 전통적으로 친해요. 그리고 그렇군요. 네트워크가 많기 때문에 네. 골드만삭스를 비롯한 미국계 은행들이 좀 유리할 거라는 관측이 좀 우세합니다. 네. 그 삼성 SDS 상장 발표 이전에 삼성 네네. 그 골드만삭스 운용에서 50만 주를 장외에서 매각을 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블록딜이 있었죠. 이것들이 이제 주관사 선정에 좀 영향을 이제 미치지 않을까. 그럴 그런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닌가요? 사실 네. 그 블록딜이 나왔을 때 우리는 삼성 SDS가 IPO를 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실은 그게 이학수 전 삼성물산 고문의 지분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네, 네. 왜냐하면 그런 얘기 많이 나왔죠. 예. SDS가 상장할 때 좀 불필요한 지분을 정리하려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이학수 고문이 자기 지분을 털고 나가는 게 아니냐라고 했는데 실제로 이제 휴일 지나고 금요일에 상장 얘기가 나왔을 때 맞구나 했는데 골드만삭스가 자기네가 팔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 지분 자체가 굉장히 소액 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5% 이상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과 이제 주관 하고는 조금 연동짓기 힘들 것 같고요. 네. 오늘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오늘 한영주 기자 수고 네,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